내 모습이 세다고 얘기하던 친구들은 내 모습이 세 보이고 싶어 이 말을 했던 것 뿐이지, 이 싸움에서 내 모습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모습이 나를 정말 이기게 해줄 거야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KO가 날 수 있고, 프로 무대에서는 언제든 KO가 날 수 있고, 또 지구 2구가 기록에 남아서 꼬리표처럼 내 인생을 달고 가는데 실전에서 자기 기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회를 주저하고 머뭇거려지다가 기회를 결국에 놓치고 말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믿음, 이것은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도 짧고 다리도 짧아요. 가끔 벤턴급 선수보다도 팔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배우는 기술들을 100%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술을 연습을 해서 이 기술에 정말 믿음이 생겼어, 나 이 기술 쓰면 이 기술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저는 기술이 통하지가 않아요. 저희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세요. 너는 처음에는 가장 느린데 나중에 가장 제일 잘하냐. 처음에 배웠을 때 제 이해도로는 신체 조건이 딸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이해도의 나머지 부분을 신체력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체 조건이 가장 딸리니까 이 기술을 100%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이 정도 기술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 저는 그 기술을 더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나 실전에 갔을 때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는 정말 주저없이 강한 펀치킥을 날리게 됩니다. 상대는 이 기술이 통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은 이미 연습을 통해서 다 겪었고, 저는 내 주먹에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과감한 주먹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MMA 시합을 35전 정도 했고요. 한 시합 나갈 때 보통 하루에 스파링을 10라운드 정도 하니까 두세 달을 준비한다고 보면 아마 몇천 번의 승부를 걸어본 거예요. 몇천 번의 승부를 주먹을 보고 킥과 주먹 교차하면서 몇천 번 이상의 승부를 이렇게 가져본 거죠.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죠. 예상대로 이겼던 경기, 또 예상대로 진 경기, 저보다 강하다고 평가되는 상대를 이겨보기도 하고, 저보다 저평가되는 선수에게 져보기도 했어요. 이건 스파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체육관, 제가 가장 선배인데, 주장인데, 저보다 밑에 친구들한테도 밀려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이면서, 특히 여기 앉아있는 제 친구 유원호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저 친구한테도 KO가 된 적이 있어요. 스파링 연습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프로 선수고 10년차 프로 선수인데 저를 도와주는 스파링 파트너의 친구한테 주먹에 맞고 제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것들이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술이 실전에서 통하게 되는 데는 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리, 타이밍, 기술의 각도,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존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가볍게 보게 되고 상대한테 자존심 대전하면서 정확한 거리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존중의 마음이거든요.
누구도 이길 수 있고 저는 누구도 이길 수 있고 그 존중의 마음을 안 순간부터 저는 누구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길 수 있으니까. 또 누구에게도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 요즘에 주식 페이스북 많이 보니까 주식 바닥에서는 영원한 고수가 없다고 항상 얘기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수급 단탕을 보면 이 친구는 주식을 진짜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철학과 실천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수급단탕의 진정한 주식에 대한 존중을 느끼고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자기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쓰러뜨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전에 임했는데도 무수히 흔들리고 싸우는 저는 발견했습니다. 3,000번 이상의 스파링을 하고 승부를 겨뤄봤는데도 아직도 흔들리는 저를 좀 봐요. 제 마음속에서 그것이 보여요. 때리는 욕심, 빨리 때리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맞을까봐 생기는 두려움, 또 승리에 대한 욕심, 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좀 오늘은 쉬고 싶은데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됐다, 다 이겼다는 안도감. 이게 존중과 믿음의 제 마음의 그 멘탈의 딱 그 중용 상태에서 저를 막 흔들어 오려고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죠. 욕심은 동작을 크게 만들고 두려움은 타이밍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 이겼다는 안도감은 내가 이 상대에 대한 집중도를 놓쳐서 크나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노드매치 미드급 토너먼트에서 미드급 타이틀 매치에서 후쿠나 리키 선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수없이 저는 실전 승부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다스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알고 지금 말하면서도 새기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합할 때요. 1라운드 중반에 넘어가면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전은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하죠. 체육관이랑 틀리다. 체육관이랑 틀리다. 시합이잖아요. 거기서 중반에 넘어가면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이거 틀리다. 이런 마음이 다가올 때 생각해요. 그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체력이 고갈되면 어쩌지? 훈련이 부족했나?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시합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시합이니까 너 힘들지. 몸놀림을 더 부드럽게 하고 견뎌 모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상대 거리, 상대 움직이는 타이밍, 내가 써야 할 기술도 그것들이 그때 생각나게 돼요. 이거는 제가 무수한 실전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잘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실전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네이비실이 특수임무를 이제 맡길 때 이 요원들에 하는 실제로 멘탈 교육에 이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호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좌뇌 역할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실전을 통해서 계속 겪어봤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생각,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인생 해석이란 말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시합에 지고 나서 나는 팔이 짧기 때문에 안 돼,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챔피언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감독님 말씀인데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저를 챔피언이 되게 하고자 노력하고 연구하신 노바 MMA는 백형호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이 철학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재영아, 사람은 호랑이를 이길 수 없어. 사람은 날 수 없어. 근데 총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게 사람이야. 네가 왜 작은데?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저한테 주십시오. 너는 작으니까 떨어져서 싸우면 안 돼. 너는 파고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 무수히 공격을 뚫고 파고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단점들을 하나 극복하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감독님도 저도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메시지 봤듯이 키가 작다는 건 그냥 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작다고 안 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싸움에서 정말 해야 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도 그것은 실전이 정말 무서운 게 다 드러나요. 연습 과정에서 숨길 수 있어요. 연습 과정에서는 내가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안주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연습 과정에서는 숨길 수 있어. 아 그래? 열심히 하니까 잘 돼. 위안으로 아 내가 잘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연습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전은 정말 냉혹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냉철하게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 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멘탈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 실력의 이상의 것을 바라는 순간 제 동작은 더 커지고 그렇게 막 조급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저 자신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키워감에 있어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근거가 될 때까지 준비하고 열중하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자 실력이 생긴다, 믿음도 생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존중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상대를 경시하고, 아니 지금 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주먹에 딱 맞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날? 에이 내가 이런 거 맞아도 안 줘 하면서 해야 될 동작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저는 한 10년차 선배인데 항상 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 그 모습,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든 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스파링이나 이런 행동이 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격투기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격투기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스파링을 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시합 이상의 막 신경전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시합에 막 신경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코리안 탑팀에 가서 스파링을 해서
이명규라는 선수랑 스파링을 했었어요. 지금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친구랑 같이 스파링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 기술이 되게 잘 발휘된 거예요. 1시간 정도. 와, 다른 팀원들이 막 그렇게 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와, 이런 막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스파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체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왜냐면 너무 압도적인 막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생각에 막 열중하면서 1시간을 쉬지 않고 스파링을 하는데 이제 막 다리도 풀리고 막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어깨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때 느꼈는데 잘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내면 그냥 이명규도 압도하는 김재영이다. 사실 제가 더 세다. 이런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체력이 딸려서 거기서 판단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냉철하게 보면은 뭐냐면 저는 이명규 선수한테 체력으로 진 거예요. 계속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었지만 체력이 먼저 지친 건 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체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난 너가 잘해.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욕심이 앞서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오늘은 못하겠어요.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기술적으로 칭찬할 만하지만 너 오늘 치욕의 날로 기억하라고. 그 후부터 제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맞다. 내가 뭐 이렇게 잘나서 이명규 선수보다 내가 잘해야 되나? 내가 왜 그 선수보다 나와 낫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든 후부터 더 운동이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 실력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는 부분에 정말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에 서야 된다는 것. 그 안에 자기 욕심, 자기 좀 아니라 이런 것 감정들을 드러난다면 집어넣는다면 실전에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실력에 믿음이 갈 때까지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것이 진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가서 고백했거든요. 사실 어깨 안 아팠습니다. 체력이 떨어졌는데 걱정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체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체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죠. 실전은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거기서 그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존중의 중요성이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 그거의 중요성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끝으로요. 저도 알거든요. 매일매일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요. 평가받는 자리에요. 감독님이 저를 평가하고 선수들이 저를 바라봐요. 매일매일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게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 또 뭐 무게감은 틀릴 수 있지만 마음의 그 조절은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매일매일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같이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노력을 해주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존중의 마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실전의 세계에서 자기를 다스림 속에서 이 실전의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대세기의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항상 새기고 생각하는 말인데요. 이 실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제 마음에 흔들림이 갖지 않으려 화다 이런 평정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되새겨주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